안녕하세요. SWPBS 2차 지원 표적 집단 지원 강의를 맡은 김예리입니다. 네, 지금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표적 집단 중재의 개념과 실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은 사회성 기술 교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시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지원 표적 집단 중재는 1차 예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집단, 표적 집단 중재를 제공하는 건데, 많은 중재 전략 중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성 기술인데요. 네, 그래서 사회성 기술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성 기술 교수 프로그램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회성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사회성 기술을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개념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성 기술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학습된 행동을 사회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회성 기술이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렵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계속 머물게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사회성 기술의 개념을 학교 생활과 접목시켜서 다시 정의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또래에게 수용되며 더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에서 잘 지내게 해주는 기술을 사회성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성 기술이 왜 필요한가, 왜 지도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사회성 기술은 학업 성취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성 기술이 결핍된 학생 같은 경우는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성 기술이 결핍된 상태로 쭉 지내다 보면은 정서행동 문제를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 되면 퇴학이나 비행에 이르게 되는 결과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성 기술이 결핍되었을 때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할 때 가장 적기는 언제냐? 초등학생이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중에서도 10살 학생들 10살 이전에 이 사회성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그때 사회성 기술을 교수하게 되면 성인기까지 쭉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맡고 계신 학교 학생들이 이 문제 행동을 계속 일으키는데 그게 이런 사회성 기술 결핍으로 인한 것 또는 가지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분이 사회성 기술을 잘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문제 행동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회성 기술이 부족하고 결핍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습득의 결핍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수행의 결핍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습득 결핍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그 사회성 기술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성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습득 결핍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수행 결핍이라는 건 그 사회성 기술을 알긴 알지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수행 결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그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중재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습득, 즉 그 행동, 그 사회성 기술을 배워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사회성 기술 결핍으로 문제 행동이 유발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성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이쪽 수행의 결핍, 그 행동을 이미 교수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잘 일반화시켜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복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중재 전략을 고안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핍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파악하시는 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정리하면 습득 결핍과 수행 결핍은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습득 결핍은 하지 못하는 것. 네, 그래서 사회성 기술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조화된 환경에서 직접 교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수행 결핍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환경에서 선행사건, 후속 결과를 중재해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중재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냐면 첫 번째로 습득 결핍일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알지 못해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필요한 습득, 결핍된 사회성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 사회성 기술을 먼저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선정된 사회성 기술을 잘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되 역할놀이까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배운 기술을 얼마나 이 친구가 잘 이해하고 습득해서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는지를 잘 이제 지도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습득 결핍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들로 이제 중재를 제공하게 되고요. 수행 결핍, 알지만 못하는 경우는 이 친구가 이 기술을 아는데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는 중재 전략을 고안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성 기술을 지도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회성 기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성 기술을 지도하실 때는 혼자 지도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지도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같이 이 사회성 기술 교수를 지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같은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성 기술을 지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학생의 연령에 기초한 기술을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문헌에서 연령대별로 적합하게 습득해야 되는 사회성 기술을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그 해당 학생의 연령을 고려해서 이 연령대에는 어느 사회성 기술을 얼만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미리 리스트를 파악하시고 그 중에서 결핍되어 있는 그 사회성 기술을 중심으로 지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사회성 기술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합한 장소에서 배운 기술을 잘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일반화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화와 유지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고안하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회성 기술을 교수하고 그 사회성 기술이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생과 함께 계획을 하고요. 계획한 것이 잘 실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화와 유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연계,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술을 지도할 때 보통 학교에서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같이 학생들이랑 연습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성 기술을 교수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지도한 사회성 기술을 학생들이 잘 습득해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성 기술을 지도하신 이후에 지속 가능하도록 꾸준히 이것을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전체를 계획할 때 또 같이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성 기술의 개념이랑 또 절차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중재 전략들이 고안된다는 것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러면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회성 기술 예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서울에 있는 고덕초등학교에서 그 2차 중재 차원으로 사회성 기술을 지도했고요. 거기에서 진행했던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네. SWPBS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 중에 보편적 지원
중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추천받고 또 강화물을 가장 적게 받은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2차 중재 대상들 학생들을 모집 최종 선정이 되었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2차 중재가 실행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말씀드렸었는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함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과 후나 주말 시간과 같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2차 예방을 실시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는 토요일 날 이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선정 기준이 한번 정리가 됐는데 보편적 지원에서 전체 강화 횟수 중에 하위 30%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은 교사 및 교과교사가 추천했어요. 이 학생은 여전히 문제 행동이 많아서 별도의 집중적인 지도나 중재, 교수가 필요하다고 이제 추천해준 학생들이 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 선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까지 동의해 주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날 2차 예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사회성 기술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해서 사회성 기술을 토요일 날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배운 기술을 잘 익히고 있는지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자기점검 교수를 진행하고 그 토요일 날이니까 이 학생들이 각 반에 있잖아요. 원래 1, 2, 3, 4, 5, 6, 7반에 있다면 그 반에서 모아서 별도의 그룹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 주중에는 각 학급에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학급에서 생활할 때 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했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과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를 함께 이제 고민하면서 이런 사이클로 사회성 기술 교수를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회성 기술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좀 남은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리고 초등학교 그래서 3학년 연령이 그 나이에 적합한 학생들이 이제 습득해야 되는 사회성 기술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확인을 했고요. 그 안에서 담당 교사랑 논의를 해서 각 학생들 표적 집단 중재 대상이 된 학생들이 어떤 기술들이 부족하고 어떤 기술들을 그래서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정리한 것들이 대분류로 보면 대화기술, 존중협동기술, 우정기술, 대처기술이었고요. 세부로 가면 대화기술에는 이야기 듣기, 대화 시작하기,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기, 질문하고 대답하기, 대화 유지하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기는 당연한 건데 이 방법을 몰라서 계속 혼자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정기술에서는 칭찬하기 사이좋게 지내기도 우리가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 예방 그린존에 다 포함된 80% 학생들은 이런 기술을 우리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성장하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 대상인 2차 예방 중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이 기술의 결핍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학생들 중에 혹시 문제 행동이 심한 학생들 중에 이런 사회성 기술을 잘 몰라서 습득하지 못해서 습득 결핍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닌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면 지도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는지를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성 기술은 다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 지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지도하고자 하는 사회성 기술의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경청하기, 번갈아 가며 이야기 듣기가 어떤 것인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정의를 내리시고 그 기술이 왜 중요한지를 같이 토론을 합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할까를 학생들이 같이 이야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기술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와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제시해서 변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예, 긍정적인 예는 보통 영상으로 많이 편집을 해서 활용하는데요. 그렇게 긍정적인 예,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지도하는 사회성 기술이 잘 사용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들을 변별할 수 있게 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정의를 복습하고 재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성 기술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직접 이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도 하고 모둠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이제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고 사회성 기술을 교수할 때 중요한 게 일반화 기술이잖아요. 일반화 유지. 그러기 위해서 역할극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성 기술이 필요한 장면을 만들고 그 안에서 배운 기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역할극을 통해서 습득하게 하고요. 마지막에는 배운 기술을 또 한 주 동안 그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게 중요한지를 계획해서 계속 점검하는 이런 사이클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단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단계인 정의 및 토론에서는 이 사회성 기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성 기술이 왜 실행하는 게 중요한지를 같이 토론하고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칭찬하기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정의하고 지도하게 할 때 이런 단계들을 설정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할 때는 일단 상대방의 어떤 칭찬할 만한 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찾는 거, 두 번째 단계는 찾은 칭찬할 점, 장점을 말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반응을 해주는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런 그 상징, 그림 자료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성 기술을 지도하고 정의할 때는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또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하고 습득해서 수행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변별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부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팁을 한 개 드리자면 긍정적인 예는 할 때는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표적 집단 중재의 대상으로 의뢰가 됐지만 그 학생들이 올바른 예의 영상을 찍는 주인공이 되면은 그것이 그 학생들에게 더 바른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의 주인공으로는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네, 의뢰 부탁해서 함께 해주시고 부정적인 그럼 예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이 이제 진지하지 않게 남자 교사들이 우스꽝스럽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어찌되었건 아 저건 매우 웃긴데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라는 걸 학생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터넷 보시면 이런 영상들이 꽤 많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예를 통해서 변별한 다음에는 다시 재확인하는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활동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그 사회성 기술과 연계된 활동들. 그래서 교사가 그 사회성 기술을 단계별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한번 시연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사가 먼저 모델링을 통해서 시연을 해주고 필요하면 학생들과 같이 그런 활동도 해보고요. 또 그 모둠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소그룹에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할 때는 옆에서 이렇게 교사가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 에그 쉐이커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칭찬하기 활동할 때 에그 쉐이커 옆으로 넘기면서 멈췄을 때 그 학생의 장점을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말해주기 이런 활동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계된 활동들을 또 잘 계획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반화, 역할극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사회성 기술 교수할 때 또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성 기술과 연계된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것을 직접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서 수행해보는 것들 그리고 각 학생들의 행동을 서로 또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배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배운 실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실천할 것인지를 이제 계획해서 이렇게 적어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다 제가 실제 그 올바르고에서 진행했던 예시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이제 2차 중재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2차 중재에서도 또 강화하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실행한 학생들에게는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도 1차 예방에 이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표적 집단 중재 시간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